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시 지원 전략 체크리스트 1편에서 박람회 속 사정관의 말에 대한 신뢰 여부, 계열 적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착각,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시점에서의 분석이라는 세 가지 수시 지원 전략 구성 참고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해당 요소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때 참고할 만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시 지원 전략을 어느 정도 구성해두고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부터 아직도 여러 고민들로 인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표현만 살펴보시면 아니 어떻게 오든 추천 자격인데 왜 됐든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합격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수시 6개 지원 전략 후보지 중에서 명확한 목적성이 없는 추천 자격은 포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보다 내신과 비교과가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서 연달아서 포기를 한 바람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 수형 추천 자격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상황, 혹은 의치한약수 계열이 아니면 무조건 재수를 마음먹을 정도로 의치한약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 비의치한약수 전공의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추천 자격이 찾아온 상황 등을 예시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자격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온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을 떠나서 합격을 해도 진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시 6개 지원 전략 후보지 안에 들어가야 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추천 자격은 추천 자격이 돼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추천 자격이기도 하고요. 석소장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 지원 전략은 지원 자체에 의의가 있어서는 합리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추석 연휴 때 우리 아이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추천 자격 받아서 지원했어. 원래 의대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실적 하나만 늘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서울대학교는 비의학 계열로 하나 정도 지원했어의 느낌으로 친척과 인척들에게 지원 자체의 의의를 기묘한 방식으로 자랑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시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과 전공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든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표현 그대로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글자수 제한이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정확한 의도가 담겨야 하는 것처럼 6장이라는 제한이 있는 수시 지원 전략 카드 안에도 하나하나 제각각의 의도가 담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같은 최상향 대학이라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한 최상향인지 추천 자격 등으로 인해서 올해만 지원이 가능하고 설령 모든 수시 전형에서 다 불합격해서 다소곳하게 재수 과정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지원하지 않고 넘어가면 5년 정도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지원한 최상향인지, 원래는 최상향과 우주상향을 넘어서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는 정도의 상향인데 내신 기준 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의 이유로 줄줄이 포기를 해버린 바람에 여러분까지 수동적으로 흘러들어온 추천 자격을 냅다 잡아서 나름대로의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지원한 최상향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마주하는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의치한약수 후자의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용으로라도 넣을까 아니면 내년에 재수했다가 또 실패했을 때 3수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울대학교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히 추천 자격 인원이 남아 돌아서 들어온 추천 자격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원래 지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네? 학교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천 자격을 우리 아이에게 준 것이겠지라는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믿음으로 지원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불합격이라는 가능성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5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혹은 이래저래 친한 학교 및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에 특정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들부터 특정 비교과를 추가하거나 자기소개서 속 특정 문항 혹은 문단을 바꾸면 합격 확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지 묻는 질문들까지 굉장히 가지각색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의 퍼센트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100명이 지원해서 20명이 합격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20%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지원과 합격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확한 퍼센트를 따지는 것이 수식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이 퍼센트라는 개념이 애초에 여러 변수들이 제한된 극소수의 지원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1.000 등급인 학생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내신이 1점 초반대인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플러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내신 등급이 3점 초반대인 순수 교과 100%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등은 합격 가능성이 1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방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형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바뀐 평가 요소 혹은 특정 이슈로 인한 지원군 변동의 리스크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량 점수를 지니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그대로 1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확률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안정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퍼센트를 따지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성적대가 1에서 9등급 내의 지표로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응되는 학업 역량 역시도 다양한 평가를 거쳐서 심층적으로 평가가 될 뿐더러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컷 자체는 예년과 비슷할 수 있어도 정성평가이자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예년보다 올해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면 예년이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도 올해 들어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평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퍼센트 개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서류 100%로 10명을 뽑는 전형에 100명이 지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평가를 거쳐 임의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등 학생이 10등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등 학생이 10등 안에 들어갈 확률보다는 현저히 높다 정도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매겨놓은 순위가 실제 대학교가 매긴 순위와 동일하게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다른 대학으로의 충원 합격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입시의 결과가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과 불합격 총 3가지의 결과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향으로든 적정으로든 하향으로든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들에서 최초 합격을 노리고 지원을 할 것인지 추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할 것인지 불합격을 감안하고서라도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정량적인 퍼센트를 따져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퍼센트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석 소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구성한 수시 지원 전략 후보지들이 각각 어떠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어떠한 양상으로 합격을 노리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6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5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중위권에서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한 내신 등급 학생들 대비 압도적인 비교과를 갖고 있거나 혹은 압도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는 등 비교 우위를 하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대학과 전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에서 3등급, 4에서 6등급, 7에서 9등급으로 나눈 세 파트의 등급 중에서도 전체 100% 중에서 5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동일학년 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여러분과 똑같이 4에서 6등급 내에 속해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학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 파트의 등급 중에서 4에서 9등급에 속하는 두 파트의 중위권에서 하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루션을 진행한 직후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가 회복기를 거쳐서 내신 등급 기준 안정 및 하향인 대학교들은 막상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라 이러한 대학들보다는 네임밸류는 높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조금이라도 서울에 가까웠으면 하고, 혹은 수도권이 어렵다면 지역 내에서라도 알아주는 대학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른 아이들은 함부로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야 하지만 또 이제껏 모의고사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만큼은 3개월만 빡세게 준비를 해서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낮아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전공도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 전공 말고 되도록 취업만큼은 용이하게 되었으면 하는 전공이어야 한다와 같은 요구 조건을 더해서 다시 한번 대학을 모색해달라고 부탁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석 소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교 우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디스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고등학교 3년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치열하게 살아왔을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비교 우위가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니까 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꼭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 소장은 6번째 이야기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과 같은 대학 및 전공을 모색하며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학부 네임밸류를 포기하는 대신 취업 및 대학원 진학 준비를 빡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과와 복수전공 등의 가능성을 믿고 무조건 네임밸류만을 추구할 것인지 등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추가적인 3가지 요소도 여러분들의 수시지원 전략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